반갑습니다. 해커스 국경제학 담당 강사 김종국입니다. 박수 좀 주십시오. 올해 24년도, 그러니까 25년도 대비 24년도 객관식 문제풀이반인데요. 우선 어떻게 강좌가 진행되는지 짧게 말씀드리고 진행해 가겠습니다. 우선 교재는 저는 기본서 개념 때 썼던 거 그대로 씁니다. 하여튼 교보문고 쳐보시면 계속 1등입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이 책을 올해 말고 이제 내년에는 좀 더 많이 업버전으로 나올 텐데 책의 어떤 체계나 그거는 개인적으로 자부합니다. 그래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책을 기본서로 씁니다. 사실 개념반에서는 개념하고 심화정리 1하고 유형별 문제하고 22개 그래프까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교재는 그대로 쓰고요. 객관식 문제풀이반에서는 여기 있는 과정으로 진도가 나갑니다. 먼저 치명적 오답 정리는요, 제가 개념 때 장마다 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설명 들으시면 다시 한번 개념을 총정리하는 내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요게 진행되고요. 이미 여러분들은 자료실 다운받으시면 있습니다. 시강생 여러분들은 제가 이미 프린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주 문제는 유형별 문제 말고 뒤에 있는 고난도 유형별 문제를 주 테마로 합니다. 전 문제 중에 가장 좋은 문제만 선별했기 때문에 이거 적중 되게 많이 시키는 문제라 이것만 복습 많이 하셔도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제 책에 보시면 심화정리가 3개가 있죠. 2, 3 너무 좋습니다. 사실은 요것도요, 요것만 촬영된 강좌가 막판 킬러 특강이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려도 아마 못 보실 겁니다. 시간이 어렵다고 그래서 요거에 저식으로 심화정리 2와 3를 제가 빠르게 정리해 드립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제 해봤더니 그냥 그 정도 해도 다 적중이 되고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진행되는 것이 객관식 문제풀이반 강의 전체 컬이고요. 교시마다 1장씩, 그리고 개념과 다르게 객관식반은 4교시입니다. 그래서 4교시 진행되고, 자, 마지막 끝날 때쯤 해서 제가 이제 4교시 끝나고 난 다음에 번외로요. 처음에는 사실 그렇게까지 기대 안 했었는데 제가 22년도부터 그렇게 해줬더니 수강생 만족도가 되게 커요. 그래서 기출문제 20년도에 22, 작년에 23, 올해 24 문제를 3문제씩 굉장히 상세히 풀이해 드립니다. 그건 이제 묶어서 또 인강에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전체 보시면 모자람이 없을 거고요. 향후 계획을 좀 더 추가해 말씀드리면, 일단 올해 새로 촬영했습니다. 신유형 22개 그래프 특강은 전에 버전보다 훨씬 많이 업버전 시켜놨고요. 특히 이제 국제경제 파트에서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최근에 경제 동향이 진짜 독립적 우리 금융정책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 힌트 주겠습니다. 미국이 한동안 금리 계속 올릴 때 우리 따라 올렸습니까? 주춤했습니까? 주춤했거든요. 굉장히 중요해요. 혹시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최근 내용을 굉장히 많이 넣어놨습니다. 이거 반드시 보셔야 돼요. 물론 어렵겠지요. 근데 보셔야 어려워서 극복하고 그 다음 실력이 늘지, 안 보면 계속 실력 저하됩니다. 요거는 객관식 문제풀이반 끝날 때까지 반드시 완강하세요. 그리고 질문을 언제든지 인강수강생 여러분이라면 질문 게시판에 계속 올려주시고, 시강생은 질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 끝나자마자 비록 작년에 찍은 거지만 특히 그 고난도 신유형은 굉장히 좋습니다. 고난도 미시것이 국제 별도로 해놨기 때문에 여기까지 끝나자마자 12월 초에 끝나면 바로 들으시고요. 그 다음 올해 제가 2개의 실강 특강을 해드릴 겁니다. 먼저 108 다이제스트 제 3권에 있는 판서노트를 그것만 가지고 특강을 할 겁니다. 사실 옛날에 코로나 전에는 해마다 했었는데 코로나 때 이제 할 수 없어서 못하다가 올해 다시 재기를 합니다. 이거 되게 좋아요. 그래서 개념을 다시 한번 총정리하기에 최적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공감은호 제 교재 공인행위사, 감정평가사, 보험계리사, 공인노무사 시즌 1 이어서 시즌 2가 12월 초에 출간이 됩니다. 사실 책이 다 출간이 안 돼서 촬영은 거의 다 끝났지만 탑재를 못했는데 이게 출간되면 아마 다 탑재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걸 언제 다 보느냐라고 하실 분들이 많아서 공감문호 압축 특강을 2가지 유형으로 제공이 될 겁니다. 첫 번째는 제가 열심히 찍어둔 모든 문제 중에
좋은 문제만 제가 이제 영상팀에 이미 보내놨기 때문에 영상팀 파트장 열심히 편집해서 그것만 찍었던 걸 편집했는데 되게 잘 나왔어요. 그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말고 여러분들이 막판에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말 문제입니다. 제가 말 문제, 뭐 수리 문제, 그래프 문제를 별개로 만들어서 심지어 변형 문제까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마지막에 실강으로 특강을 해드리면 충분히 내년 32 문항으로 처음 출제되는 시험에 대비가 완벽히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시험은 정직하잖아요. 공부한 것만큼 나오는 거고요. 단지 공부가 약간 미흡해도 같이 따라가는 친구랑 선생님이 호흡 맞추면 조금 모자란 실력을 충분히 커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합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다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돼도 그 힘 때문에 충분히 합격할 수 있으니까 쭉 따라오시고, 그 다음에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모르면 질문하시면 돼요. 나름 제가 열심히 질문 답변하는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모르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1강부터 갑니다. 자, 1강이 됩니다. 자, 1장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는 제 기본서에 있는 뒤에 있는 1장의 고난도 유형별 문제입니다. 고난도 유형별 문제. 그 다음에 그거 하기 전에 좀 전에 이제 OT에서 말씀드렸지만 치명적 오답 정리라고 나와 있는 프린트를 드렸죠. 그쪽에 판서 공간 충분합니다. 그걸 맨 먼저 해요. 보시면 이거 있잖아요. MRT, XY. 요거 설명 좋습니다. 요거 설명을 판서를 해두시고, 그리고 끝나자마자 고난도 유형별 문제를 1장부터 풀어드립니다. 자, 요 내용은 여러분들 지금까지 공부한 게 점검도 되고요. 미흡했다면 다시 재공부가 되는 좋은 기회일 겁니다. 판서하겠습니다. 먼저 MRT, XY 그래프로 한번 설명을 해볼 텐데요. 우선 MRT, XY에서 이건 이해가 아니라 약속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뒷글자는 뭐라고 의미하는 겁니까? 뒷글자는 뭐뭐로 뭐한 거예요? 표시. 약속이지 이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앞글자는 주체입니다. 그래서 X의로 표현되죠. 앞글자의. 그 다음에 M으로 나오는 단어는 무조건 무슨 기울기입니까? 접선 기울기. 자, 그런데 MRTXY는 아시겠지만 무슨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였습니까? 생산 가능 곡선. 자, 우리 경제에선 제일 중요한 것이 경제학적 의미가 중요했었죠. MRTXY는 접선 기울기인데, 자, 이거 무슨 의미였습니까? 생산 한 단위 추가했을 때 무슨 비용이요? 기회 비용의 의미였습니다. 자, 제가 변수를 아직 안 쓴 이유는요, 약속입니다. 일단 앞글자를 관례상 어디에 많이 쓰냐면 X축에 쓰고요. 뒷글자는 관례상 어디에 씁니까? Y축에 두지요. 자, 통상 생산 가능 곡선은 뭐라고 우리 얘기합니까? 원점에 대해서 어떤 모습이요? 오목이었습니다. 이유는 강의 때 설명드렸지만 낸 적은 없어요. 그냥 요 정도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 포인트에서 MRTXY를 정확히 표시 다시 한번 해보면, 자, 접선 기울기니까 접선입니다. 근데 수학은 얘만 기울기 삼지만 경제학은 얘도 있다고 그랬죠? 어디에 그 힌트를 줬습니다. 여기 앞글자죠. 그러니 이 앞글자와 같은 방향에서 꺾으면 얘가 뭐였습니까? MRTXY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MRTXY를 원칙에 맞게끔 의미를 다시 바꿔보면요. 원래 M의 뜻이 그렇지만 X축 변수를 한 단위 뭐 했을 때? 추가했을 때 Y축 변수가 얼마나 뭐 할 것인가? 변할 것인가? 라고 했었어요. 이거 원래 뭐로 읽어요? 델타 X분의 델타 Y 뭐로 읽어요? 교환 뭐요? 비율입니다. 교환 비율을 많이 읽어요. 교환 비율을 많이 읽습니다. 그 다음에 MRTXY 제가 늘 친구 이름으로 얘기하죠. 뭐였습니까? MC 뒷글자 Y분의 MC 앞글자 뭐였습니까? X. 자, 제일 처음 점검 사항은요. 보통 이렇게 올수록 뭐라고 우리 네이밍합니까? 우하방으로 올수록. 자, 분명히
MRTXY 점점점 뭐 해줍니까? 체증합니다. 그럼 아무런 말이 없으면 이 상태에서 얘 일정할 때 이 전체 값이 체증하려면 MCY는 뭐 해야 됩니까? 줄어야 되죠. 물론 MCX는 늘지만 그럼 붙질 않아요. 여기까지가 1차입니다. 자, 지금부터 아래쪽 쓰는 건 새로운 버전 이야기예요. 보통 생산 가능 곡선이 곡선 자체 이동 요인은 다 알아요. 한번 써보세요. 생산 가능 곡선의 곡선 자체 이동 요인이요. 보통 뭘 많이 됩니까? 생산 요소를 변동시키거나 가장 중요한 거예요. 기술 개발. 자, 우리 한번 이쪽에다 그려보겠습니다. 이건 다른 거 할 거예요. 일단 이런 상태로 생산 가능 곡선을 그렸을 때, 자, 우선 곡선 자체 이동 요인. 요즘엔 내지도 않아요. 왜? 너무 당연하니까요. 다 알아요. 요소가 변동되거나, 다시 말해서 자본이나 노동이 늘거나 줄거나, 그럼 이제 변동하죠. 근데 시험 문제를 굳이 낸다고 하더라도 그거 안 내고 뭘 많이 냅니까? 기술 개발을 많이 내죠. 제가 개념할 때 많이 말씀드렸지만 경제과 교수들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체 이동 요인과 곡선 상 이동 요인 구분을 정말 많이 물어요. 자, 신규 문제 들어갑니다. 이 점이 이 점으로 이동했어요. 요인 뭐예요? 자, 곡선 자체 이동 요인이 기술 개발이에요. 지금 내가 묻는 건 뭡니까? 곡선 상 이동 요인입니다. 뭐 있을까요? 곡선 상 이동 요인. 곡선 자체 말고요. 곡선 상 이동 요인입니다. 고민해 보세요. 원래는 이만큼을 뭐 했었습니까? X와 Y를 이만큼 조합을 생산했었어요. 이제 뭐로 바뀌었습니까? 이렇게 바뀌었어요. X를 더 많이, Y를 덜. 그죠? 요인이 뭐냐고요. 여러분들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제가 이 단어를 쓰면 약간 의아한 모습을 취합니다. 써볼까? 기호 변화. 느낌 와? 소비자 기호 변화예요. 그러니까 이제 X를 좋아하는 거야. 그럼 더 많이 생산해야지. 상대적으로 Y를 싫어해. 뭐야? 덜 생산하는 거지. 자, 여러분들 옛날에 한동안은요. 신축 건물이 들어서면 반드시 뭐가 건물에 들어옵니까? 학원이요. 지금도 학원은 들어와요. 옛날에는 보습학원이고 지금은요. 필라테스요. 왜? 사람 수요가 뭐로 바뀌었습니까? 필라테스로. 그래서 기호 변동이 이렇게 곡선상 이동 요인에 작용합니다. 다른 말로 이렇게 낸 적도 있어요. 상대 가격의 변동.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누구 값이 뛰니까? X값. 당연히 생산 많이 하겠지. 똑같습니다. 기호 변화 아니면 상대 가격 변동. 이게 곡선상 이동 요인입니다. 자체와 상은 제가 뭐 굳이 더 구별할 필요 없죠. 자체 이동 요인은 더 이상 안 냅니다. 상 이동 요인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여러분들 제가 굳이 뭐 더 얘기 안 해도 되는 내용인데, 그래서 일단 1-1번은 점검. 친구 이름 뭐예요? MC. Y분의 MC. X. 그러니까 저 단어를 답만 칠하지 마시고 제가 판사한 내용이 웬만큼 정리가 되어 있어 정리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곡선상과 곡선 자체 이동 요인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데 특히 상 이동 요인은 잘 기억해 두십시오. 간평에서는 그대로 이렇게 나왔었어요. 요걸 답으로 해서. 자, 그 다음 이제 앞에 대세 잡기란 얘기는 뭐 이렇게 치중하지 마시고 기술 개발에만 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미 우리 개념반에서 제가 유형별 문제 풀어 드릴 때도 먼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큰 내용은 아닌데, 자, 그래프를 조금은 직관적으로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직선으로 표시하겠습니다. 그래야 좀 이해가 좀 빠른 것 같아서. 자, 우선 생산 가능 곡선을 직선어 패턴으로 쓸게요. 그런데 변수 바꿀게요. 요건 하여튼 뭐 아주 중요했었습니다. MRT 뭐요? AB.
보통 그 순서가요. BA로는 잘 안 써요, 사실. AB로 많이 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치사하게 A를 어디다 두면요. 이쪽에 두면 이제 짜증나는 거죠. 이쪽에 두면. 항상 그래서 위치는 이거 다른 데로 이짓 안 해요. 회계사만 그래요. 뭐 어쩝니까 뭐. 그래서 일단 이걸 항상 조심을 해야 됩니다. 변수를. 그 다음 자 조건이 뭐냐면 그냥 기술개발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바깥 이동이에요. 근데 콕 집어서 누구 쪽 기술개발이요? A 쪽 기술개발이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A 최대 생산량이 뭡니까? 증가. 그래서 요렇게 바뀌죠. 자, 우린 여기서 두 가지 직관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원래 이거 뭐였어요? 생산 가능 곡선에서 요거 기울기 뭡니까? B 하나 생산 기회비용. 이거 뭡니까? A 하나 생산 기회비용. 자, 그러면 바꿔봅니다. 이거 뭐예요? A 하나 생산 기회비용이 뭐가 됐습니까? 줄었죠. 자, 이쪽은요. B 하나 생산 기회비용 뭐였습니까? 늘었어요. 그래서 우리 뭘 간파해야 됩니까? 얘 아무 짓 안 했어요. 아무 짓 안 했는데 얘가 잘하니까 얘가 못하는 겁니까? 못난 놈이 된 거죠. 그래서 기회비용이 뭡니까? 증가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명심하실 것이 이 표에서 명심하실 것은 MRT는 좀 전에 봤듯이 뭔데? 기회비용인데 앞 글자 쪽 기회비용입니다. 그러면 이 앞 글자가 여기서 A니까 이쪽이에요. 그러면 요게 기술개발로 줄었어요. 근데 가만히 있는 B는 오히려 기회비용이 뭐하고 있습니까? 늘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나한테 영향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것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런 선지가 옛날에 있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처음 우리 개원했을 때 경영 아카데미에서 2000년 이전 기출문제를 다 풀어준 적이 있었어요. 다 문제 우리 회계사 문제 다 풀어줬었는데 거기 나왔던 선지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답하시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분명히 물음을 A로 줬어요. A가 기술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물음을 뭘 줬습니까? B를 줬어요. 얘는 가만히 있었던 애야. 그럼 얘의 기회비용은 오히려 뭡니까? 생산 기회비용은 늘어요. 아무 짓 안 했는데 늘어요. 왜? 얘는 또 너무 뭐냐는 거지.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이거 답은 뭐였습니까? 자, 기술 개발 쪽 된 쪽의 기회비용 뭐라고요? 감소. 자,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 이제 우리 1번 보십시오. 자, 이거 여러분들 문제 푸실 때 나중에 이제 제가 공감모노 책 나와서 그 보는 요령을 좀 별개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문제를 여러분들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많이 푸느냐가 더 중요해요. 눈으로 볼까요? 미술 대생하듯이 할까요? 아니거든요. 제가 3박자로 합니다. 3박자. 우선 관련 원칙, 그 다음 분석, 그리고 뭐요? 자료 통해서 선지 통해서 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런 문제 나왔을 때 가장 중요한 원칙 설명 뭡니까? 우리 생산 가능 곡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상단은 저 얘기예요. MRTXY, 델타 X분의 델타 Y, MCY분의 MCX 뭐 다 됐습니다. 자, 중요한 겁니다. 발문을 봤을 때 정말 조심해야 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치사하죠? X축이 누가 나왔습니까? B제. Y축이 누가 나왔습니까? A제.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단서 조항, 회계사 쪽은 늘 단서 조항이 길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보라는 뜻이에요. X가 오히려 뭡니까? B. Y가 오히려 뭡니까? A. 명백히 우리 일반 상식과는 다르죠?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 생산 가능 곡선인데 앞에 무슨 글자가 들어있습니까? 일반적인. 사실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일반적 모습의 생산 가능 곡선은 뭐였습니까? 원점에 대해서 어떤 모습이요? 오목이었습니다. 그 다음 우하방점이란 뜻 자체가 이렇게 내려온 거라고 그랬었죠? 내려옵니다. 자, 그러면 삐리리 뭐가 답이냐? 자, 우선 너무나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렇게 일단 잡아볼게요. 우린 관습적으로 X축 변수를 주초로 많이 두거든요. 그럼 이거에 초점 둔다고 한다면 뭐가요? MRT 뭡니까? BA죠. MRT BA가 점차 뭐하고 있습니까? 체증하고 있죠. 증가하고 있죠. 그러면 MC, 자, 우리 항상 이 점도 조심해야 됩니다.
요거 친구 이름 바꿀 때 분명히 제가 MCY를 강조하는 이유는 뒷글자가 분모로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A가 분모, B가 분자.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 있고, 따라서 넣는다는 얘기는 얘는 뭐 하는 겁니까? 준다. 얘는요, 넣는다의 뜻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정확한 답은 몇 번 뿐입니까? 3번 뿐이다. 자, 번외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어차피 특히 이제 회계사 시험 치시는 분들은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돼요. 번외 문제. 왜 그러냐면 정신이 있는 친구라면 1번, 2번 중에 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바뀌었기 때문에 한쪽이 증가 한쪽 감소하면 답이 될 수가 없어요. 된다면 다 되거나 다 틀려야죠. 볼 게 없어요. 근데 얘는 같은 건데 한쪽은 증가 한쪽은 감소죠. 둘 중에 하나 답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식은 저것도 중요한 팁입니다. 여러분들 과연 내년에 32문항을 제 시간에 다 풀까요? 바보실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찍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내버리면 2개만 갖고 골라도 충분히 답은 뭐 할 수 있다? 고를 수 있습니다. 다음 몇 번이요? 3번. 점검하실 때 제가 작년에는 처음에 열심히 막 떠들어대고 반복하라고 했더니 잘 안 해요. 그래서 올해는 녹음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녹음판 들으십시오.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번 갑니다. 요게 요약이잖아요. 별표가 요약인데 하라고 했더니 안 해서 자, 녹음해서 올려드릴게요. 자, 2번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점검해 보세요. 우선 생산 가능곡선과 관련해서 맨 꼭대기 위에 있는 내용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경제학에서 아무런 말이 없는 기울기는요, 접선 기울기를 의미하고요. 아무런 말이 없으면 무슨 축에 대한 기울기를 의미합니까? X축이요. 자, 우리 바로 봐요. X축이니까 자, 뭐요? X생산 뭡니까? 기회비용. 그러면 Y생산 기회비용은 그거에 뭐로 칩니까? 역수. 한번 볼게요. 이거 보기 전에. 자, 우리 왼쪽에 PPT 이 모습을 정확하게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면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요 작전 짜드리면 굉장히 편할 때 좀 편하게 잡으실 수 있어요. 참고로 QX 그냥 X 할게요. QI, Y 하겠습니다. 뭐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Y 요거 X라고 전제했을 때 생산 가능 곡선 직선의 형태로 나와 있네요. 절편만 칠하면 돼요. Y절편 X 얼마일 때? 0일 때. 얼마 나옵니까? 16. 자, X절편은요. Y 0일 때. X 얼마 나옵니까? 8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그릴 수 있죠. 자, 그 다음 을을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아요. Y절편 X 0일 때 얼마 나옵니까? 8. X절편 Y 0일 때 얼마 나옵니까? 16. 너무나 당연합니다. 자, 이게 이제 을 쪽이고요. 이쪽이 갑 쪽인데 사실 그래프보다 수식이 더 편해요. 그것도 해드릴 겁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생산 가능 곡선에 요거 뭐요? 접선 기울기. 요거 누구 쪽 기회비용입니까? X. 얼마나요? 8분의 16. 얼마요? 2. 자, 이거 역수. 물론 16분의 8로 풀어도 좋고요. 얼마요? 2분의 1. 누구의 기회비용입니까? Y. 자, 을 쪽입니다. 요거 얼마요? 2분의 1. 누구의 기회비용입니까? X. 8분의 16. 역수로 해도 되고요. 2. 누구의 기회비용입니까? Y. 그래서 그래프도 좋긴 한데 사실은 그냥 수식도 괜찮아요. 자, 상단에 뭐라고 써놨냐면 보통 일차함수 표현할 때 주어를 뭐로 씁니까? Y로 쓰거든요. Y로 풀어 제끼면 돼요. 그래서 얘를 Y로 풀어 제끼니까 요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이렇게 해야 돼요. 자, 보세요. 요거 2죠? 우리 수학에 이거 뭡니까? 기울기예요. 그래서 바로 가면 됩니다. Y로 풀어 제낀 다음에 X 앞에 있는 개수가 뭐라고요? X의 기회비용. 그럼 이거 역수 2분의 1이 누구의 기회비용입니까? Y의. 연습합니다. 얘도요. 다시 바꿨어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자, 어떻게 독해요? X 앞에 있는 개수가 누구의 기회비용이요? X의 기회비용. 그럼 역수 얼마입니까? 2. 이게 누구의 기회비용이요? Y의. 다시요. 자, 그래프는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수식이 주어질 때도 빨리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갑의 경우를 Y로 풀어 제끼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을의 경우를 Y로 풀어 제끼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독해하라고요? 수학에 초점 둔다면 Y로 풀었을 때 이게 뭐예요? 기울기죠? 요거 X의 뭐예요?
기회비용이고요. 이거 역수가 2분의 1이 누구의 기회비용이요? y. 자, 이쪽입니다. 자, 요거 누구의 기회비용이요? 요거 x. 그럼 역수 2가 누구의 기회비용이요? y. 자, 신경향 문제입니다. 최근에 요렇게 자꾸 내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공감문호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를 매해 보면서 분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경향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문제 풀어볼게요. 만약에 아마 이렇게 내면 되게 쉬워 보여요. 왜 쉬워 보이냐면 우리 익숙한 뭐니까요? 1차 함수니까. 하지만 이제 경제로 문제 내면 또 다른 일이 될걸요? 자, y로 풀었습니다. 이거 기울기죠? 뭐로 읽어요? x의 기회비용. y 기회비용은 역수. 얼마? b분의 1. 이렇게 내는 게 최근의 추세예요. 사실 이 내용을 이내 바꿨다고 해서 뭐 이론이 바뀐 게 아니잖아요. 형태가 약간 이상해졌지. 그 여러분 이게 못 풀더라고. 그러니까 이번 문제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답이야 하시면 되지. 뭐 이게 뭐 다 나왔잖아요. 지금 값 어떤 겁니까? y 기회비용. 또 할까요? y입니다. y. 요거 x 기회비용이죠? 그 y 기회비용 역수 얼마? 2분의 1. 그 다음 여기 을은 누굽니까? x 기회비용. 자, 그대로 있네. 얼마? 2분의 1. 답은 별거 없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걸 맞춰야 돼요. 이런 걸 여러분들. 자, y로 바꿨습니다. 기울기입니다. 뭐를 읽어요? x 하나 생산 기회비용. 역수는요. b분의 1은 누구 하나 생산 기회비용? y. 이런 걸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좋은 문제는 제대로 풀면 많은 영향을 줘요. 단순히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연히 이걸 복습하셔야지. 당연히. 자, 답은 몇 번입니까? 4번. 자, 3번 갑니다.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유형이에요. 큰 패턴이 아닌데 보통 이런 식의 문제 낼 때 직선을 주는 이유는 비교가 용이하기 때문이죠. 비교가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얘기는 여기서 뭘까요? 가장 중요한 얘기는 어떤 곡선이 직선의 형태로 주어지게 되면 어느 점에서 접선 기울기를 취하더라도 모두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있는 이게 핵심이에요. 직선이면 기회의 변화보다 일정하다. 그래서 이건 솔직히 이렇게만 나오면 출제 실익이 없어요. 그냥 B와 C가 뭡니까? 그냥 같아요. 그러니까 X로 묻던 Y로 묻던 아무 실익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주면 이제 비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직관해야 됩니다. 이건 누구의 기회비용이에요? X. 이건 누구의 기회비용이 A쪽에서의 X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묻는 게 명백히 누굴 물었습니까? X. 금방 나오잖아요. A 크고 B와 C는 뭐요? 동률. 자, 봐보세요. 정확하게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원칙을 하면 되게 빨라져요. 직선은 모든 점 기회비용 뭐다? 같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BC 뭐한 겁니까? 같은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이것만 보더라도 요 두 개밖에 없어요. 그렇잖아. 자, 그 다음에 이게 내렸습니다. 근데 같은 건 진짜 말도 안 되지. 같은 곡선상 점도 아닌데 바로 이제 3이 나와야 되는데 원칙으로 푼다고 한다면 뭐라 했습니까? 요게 X1 생산 기회비용, 여기가 X1 생산 기회비용. 당연히 누가 커요? A가 커요. 그럼 단박에 몇 번입니까? 3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명심할 것이 원칙을 정확히 알아서 문제를 반복하면 이게 내게 자연스럽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자, 요 정도 해드리고요. 자, 4번입니다. 이 문제 되게 우스워 보여요. 염장에서는 뭐 이런 거 그럴 텐데 아닙니다. 짜증나는 내용이 있어요. 4번에 일단 이거 한번 밑줄 칠 시간 제가 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참고로 미리 풀어오는 건 특별하게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복습을 원하죠. 왜냐하면 비효율적으로 푸시기 때문에 굳이 풀어오는 건 원하지 않고요. 복습을 많이 하세요. 4번 문제를 접하시게 되면 진짜 주의할 게 있습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한국은행이 국제수지 관련 자료를 공개할 때 단위를 얼마로 두는 줄 아십니까? 단위를 10억 달러를 원칙으로 둬요. 그럼 만약에 이게 10으로 나왔으면요. 단위가 10억 달러야. 얼마예요? 100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좀 드리려고 하냐면 문제에 따라서 얘를 장난질 칠 수 있어요. 장난질.
뭐냐? 둘 다 자전거, 오토바이나 단위가 되지만 만약에 이걸 옷으로 한번 바꿀게요. 벌. 그지? 그럼 얘는 뭐야? 오토바이는 되잖아? 근데 단지 단위를 뭐로 해요? 10대. 그러니까 자, 옷으로 할게요. 옷은 그냥 옷은 벌이에요. 한 벌 단위. 그러니까 여기는 몇 벌입니까? 100벌. 근데 오토바이는 된데 단위가 1대가 아니라 뭐라고요? 10대. 그러면 10, 20, 30이 된다니까? 그럼 수치가 달라져요, 여러분들. 저런 쪼잔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일단 이 문제는 당장 뭐부터 초점을 두라고요? 단위대에 초점을 두세요. 이건 4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쪽이든 다 통해요. 항상 단위는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단위는 조심해야 돼요. 자, 읽어 한번 보세요. 발문 내용이 자전거와 오토바이 최대 생산량 조합이라고 나왔습니다. 엄밀히는 생산 가능 곡선이어야 되는데 뭐로 주어졌기 때문에? 표로. 그죠? 표로 문제를 낸 거예요. 자, 1번 오토바이 세대와 자전거 50대. 이건 조합 찾으세요. 세대 몇 대요? 50. 이 60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자, 오토바이 세대를 만들 때 그때 최대 생산량입니다. 50대는 생산 가능하죠. 당연히 불가능 틀렸습니다. 자, 2번도 한번 보세요. B에서 C로 이동한다. 이동해요. 오토바이 한 대 추가 생산에 따른, 여기는 편하게 한 대입니다. 편하게 한 대예요. 따른 기회비용은, 자, 자전거 몇 대 포기했습니까? 20대. 그래서 뭐 당연히 틀린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까 말했던 그런 단위로 바꿔버린다고 한다면, 만약 오토바이는 가령 얘만 몇 대라고 한다면 10대. 그러니까 수치가 1일 뿐이지 얘는 엄밀히 뭐라고요? 10대라고 한다면, 10대, 20대, 30대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예요. 이거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10대 넣을 때 얼마 준 겁니까? 20대. 근데 물음이 뭐예요? 분명히 한 대라고 했으니까 몇 대로 바꿔야 됩니까? 2대. 달라져요. 쪼잔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냥 이거 똑같이 되니까 아무 문제 없지만 아까 말했던 그런 단위를 바꿔버리면 확 달라집니다. 이건 조심해야 돼요. 자, 어쨌든 2번도 맞습니다. 틀렸습니다. 자, 3번 자전거 생산량을 늘려감에 따라, 그러니까 A에서 E로 오는 겁니까? E에서 A로 가는 겁니까? 늘리는 거니까 반대입니다. 자전거 생산의 기회비용은, 이거 이제 조심해야 돼요. 자, 분명히 보세요. 15대, 25대 늘렸는데 몇 대 포기했습니까? 한 대. 그러면 한 대 늘린다고 한다면 몇 분의 몇을 포기한 겁니까? 25분의 1. 또 합니다. 얘도 어때요? 25대 늘렸는데 한 대 줄였으니까 역시 25분의 1이죠. 제가 다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 20대 늘렸는데 한 대 줄였으니까 20분의 1입니다. 그 다음 역시 20대 늘렸는데 한 대 줄였으니까 몇 분의 몇입니까? 20분의 1입니다. 추세가 감소입니까? 증가입니까? 일단 수치는 이거 없다고 한다면 명백히 뭡니까? 증가. 그러면 이거는요? 증가 아닌가? 아니에요. 같다가 증가했다가 같은 겁니다. 절대 저런 말 못 쓰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 4번 보시면 생산량 조합이 B에서 C, 그대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B에서 C, 그 다음 C에서 D. 자, 오토바이 생산의 기회비용. 자, 하나 추가 생산할 때 여기 얼마입니까? 20. 하나 추가 생산할 때 기회비용 얼마입니까? 25. 자, 점차 뭐하고 있습니까? 증가. 안정적으로 몇 번 답입니까? 4번.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실수만 하지 말라는 건데 이거에 초점을 둘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유형별 문제를 풀었고요. 자, 여러분들은 기본서 1장의 심화정리 2번의 결론을 보세요. 뒤에 있죠? 앞쪽인가요? 예. 심화정리 2, 3이 있습니다. 2, 3. 참고로 말씀드리면
2번, 3번 내용에 결론만 쫙 복습해도 되게 좋아요. 시험 잘 나옵니다. 자, 우선 맨 처음에 나온 내용은 알고 있죠. 볼록은 누구랑 친구 사이입니까? 체감. 그런데 갑자기 누구를 연결했습니까? 규모경제를요. 자, 규모경제 의미 써봐. 규모경제 의미 뭐였습니까? 한 종류 대량 생산, 비용 뭐요? 절감. 분명히 규모경제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대량 생산 한 종류 하면 비용이 절감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그래프 생산 가능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 경제학적 의미가 뭐였습니까? 기회비용. 기회비용도 비용이에요. 그러니 기회비용 점차 뭐하고 있습니까? 줄고 있죠? 그럼 이거의 비용 절감과 맥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명심하세요. 볼록 체감은 누구랑 짝짓기 한다? 규모 경제. 거기 체크만 해도 돼요. 이거는요. 체크만 해도 됩니다. 그 이상 하지 마. 정말 많이 알고 싶다. 강좌 별도로 있다니까요. 근데 그렇게까지 볼 필요는 나는 없다고 봐요. 비효율입니다. 자, 그 다음 3번으로 가시죠. 시간 드릴게요. 읽어봐. 이거 제가 셌어요. 도합 3번 나왔어요. 기출에. 도대체 뭐가 나왔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경제학 정통으로 전공한 사람들은 알아요. 이게 중요한지를. 어떤 말이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시간 개념이 있는 거와 없는 거의 의미가 엄청 커요. 정태 분석과 동태 분석에서 정태 분석은 정태입니다. 정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시간 개념 없어요. 단순 비교입니다. 동태는요, 시간이 흘러갑니다. 자, 어떻게 시험 나오냐? 이거로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 이거 공부했었습니다. 자, 옆에 한번 써보세요. 50년대 우리 인플레이션, 그 다음 70년대 인플레이션, 특히 50년대는 후반이죠. 자, 우리 케인즈 학파가 이거 어떻게 분석했었습니까? 써보시죠. 50년대 후반 케인즈 학파 뭐로 분석합니까? 수요 증가. 그래서 수요근이 인플레이션. 대처군요. 늘렸으니까 줄여. 뭐요? 긴축. 70 석유파동은요? 70 석유파동은요? 유가 급등, 비용 인상. 대책은요? 소득정책. 자, 이거에 대해서 누가 비판해요? 통화주의자, 준칙주의자가 뭐라 비판합니까? 야, 니네 분석은 이 시점에선 최적 정책이라 했을지 모르지만 뭐라 합니까? 재량적 최적 정책. 이걸 장기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뭐 했더니 봤더니 이걸 뭐라 부른다고요? 동태적. 봤더니 일관성이 뭐하더라? 결여되더라. 이걸 경제학에서 뭐라 한다고요? 최적 정책의 동태적 뭐요? 비일관성. 그러니까 동태적이란 단어는 뭐와 짝짓기 할 수 있습니까? 시간의 흐름을 감안한 뭐요?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동태와 반대인 정태는 그런 게 없어요. 동태는 시간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얘와 얘를 뭐 한 겁니까? 연결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봤더니 니네는 뭐가 없어? 일관성이 없어. 그래서 분명 여기 정태적 비일관성 X. 무슨 비일관성이요? 동태적. 쪼자는 거 아닙니다. 경제를 전공하면 그 뭔 말인지 알아요.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표현에서 꼭 기억해 두십시오. 동태적과 누가 짝짓기 할 수 있다? 장기적.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1장을 마무리하고요. 짧게 쉬었다가 2교시 갑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